당신은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나요? 처음 만난 사람인데 단 몇 마디만 나눴을 뿐인데 왠지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느껴지는 순간 말이에요. 말투를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이 보인다. 오늘은 이 한 문장에 담긴 깊은 의미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그리고 그들이 건네는 말 속에서 때로는 목소리의 톤만으로도 그 사람의 마음이 읽힐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말에는 따뜻함이 묻어나고 어떤 사람의 말에는 날이 서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의 목소리에선 깊은 피로가 느껴지기도 하죠. 신기하지 않나요? 그 사람의 과거를 전혀 모르는데 말투만으로 그가 걸어온 길의 온도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이요.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말투에는 그 사람이 살아온 시간들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경험이 녹아 있고 관계가 녹아 있으며 마음의 상처와 기쁨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한마디, 그 말의 끝을 어떻게 맺는지, 목소리의 높낮이는 어떤지, 말과 말 사이의 침묵은 얼마나 되는지, 이 모든 것이 그 사람을 말해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항상 부드럽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말에는 여유가 있고 듣는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이런 말투는 어디서 왔을까요? 아마도 그 사람은 삶 속에서 따뜻한 관계들을 경험했을 겁니다. 누군가에게 존중받았고 이해받았던 기억이 그의 말투를 만든 거예요. 혹은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웠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그의 말투에는 내면의 평온함이 담겨 있습니다. 반대로 말끝마다 날이 선 사람도 있습니다. 무심코 던진 한마디에도 가시가 돋쳐 있어 듣는 사람의 마음에 작은 상처를 남기죠. 이런 말투는 왜 생겨났을까요? 대부분은 그 사람 역시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방어적으로 말하는 습관이 생긴 거예요. 혹은 자신도 모르게 쌓인 불안과 분노가 말투에 배어든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날선 말투는 그 사람의 아픔을 드러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할 때마다 지쳐 보입니다. 목소리에 힘이 없고 문장의 끝을 흐리죠. 이런 말투에선 삶의 무게가 느껴집니다. 너무 오랫동안 혼자 버텨온 사람,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며 살아온 사람의 말투입니다. 지친 말투는 말하지 않아도 힘들어요 라고 속삭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투는 그 사람이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왔는지, 어떤 감정들을 마주해 왔는지를 보여줍니다. 말투는 단순히 말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습관이고 경험이며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없이 많은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들은 모두 우리 안에 있는 무언가를 밖으로 꺼내는 행위죠. 기쁠 때는 밝은 톤으로, 화가 날 때는 날카로운 어조로, 슬플 때는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감정의 표현이 반복되면서 하나의 패턴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패턴이 바로 말투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봅시다. 어릴 적부터 괜찮아, 천천히 해도 돼라는 말을 자주 들으며 자란 사람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말투를 사용하게 됩니다. 반대로 빨리 해. 왜 이것밖에 못해? 라는 말 속에서 자란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조급하고 다그치는 말투를 갖게 되죠. 말투는 이렇게 우리가 살아온 환경, 관계, 그리고 받았던 말들의 총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군가의 말투를 듣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것과 같다고요. 말투에는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가 담겨 있습니다. 말의 속도, 음의 높낮이, 단어의 선택, 문장의 끝맺음까지도요. 빠르게 말하는 사람은 마음이 불안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여유가 있는 거죠. 목소리가 큰 사람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싶어 하거나 반대로 불안해서 크게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목소리가 작은 사람은 자신감이 부족하거나 혹은 조용히 자신의 세계를 지키고 싶은 마음일 수도 있고요. 이 모든 것이 말투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걸 알아야 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말투를 통해 우리는 상대방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나 자신도 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거친 말투로 이야기한다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하지? 라고 화를 내기보다 저 사람도 지금 힘든 상태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죠. 반대로 내 말투를 돌아보면 나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요즘 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부드럽게 말하고 있나요? 아니면 날카롭게 말하고 있나요? 내 말투가 따뜻하다면 내 마음도 평온한 상태일 겁니다. 하지만 내 말투가 거칠다면 내 안에 풀리지 않은 감정이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말투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겉으로 웃으며 괜찮아라고 말해도 말투에는 진짜 감정이 배어 나옵니다. 목소리의 떨림, 말의 속도, 어조의 변화 같은 것들이 우리의 진심을 드러내죠. 그래서 말투를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이 보이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지금 어떤 마음 상태인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까지도요. 말투라는 것이 단순히 말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담고 있는 그릇이라는 것. 그리고 그 말투를 통해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오늘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말투는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말투, 그 말의 속도와 온도, 단어를 선택하는 방식, 문장을 끝맺는 습관까지도 모두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온 시간들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에요.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정신이다.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지만 쉽게 풀어보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 하나하나에는 우리의 생각, 감정, 경험, 그리고 삶의 방식이 모두 담겨 있다는 거죠. 말투는 단순히 입 밖으로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 내면의 기록인 셈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늘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괜찮을까요? 제가 이렇게 해도 될까요? 혹시 실례가 아닐까요? 이 사람의 말투를 들으면 무엇이 느껴지나요? 아마도 불안함, 그리고 타인의 눈치를 보는 마음이 느껴질 겁니다. 그런데 이 말투는 어디서 온 걸까요? 아마도 이 사람은 과거에 자신의 의견을 냈다가 거절당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혹은 자신이 한 말로 인해 누군가를 불편하게 했던 기억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말을 할 때마다 이 말을 해도 될까? 를 먼저 생각하게 된 거죠. 이것이 반복되면서 조심스러운 말투가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이제 그 사람의 일부가 되어 어떤 상황에서든 자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말투는 내면의 결과물이라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말할 때 항상 확신에 차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 그건 이런 거야. 내가 보기엔 이게 맞아. 이런 말투에는 자신감이 묻어납니다. 그런데 이 자신감도 어디선가 온 거예요. 어쩌면 이 사람은 어릴 적부터 자신의 의견이 존중받는 환경에서 자랐을 수 있습니다. 혹은 스스로 많은 경험을 하면서 내 판단이 틀리지 않았어라는 확신을 얻었을 수도 있죠. 하지만 때로는 정반대의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내면의 불안을 감추기 위해 더 강하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확신 있게 말하면 사람들이 내 불안을 눈치채지 못할 거야 라는 무의식적인 방어가 작동하는 겁니다. 어느 쪽이든 그 사람의 말투에는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심리 상태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말투에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감정들도 스며듭니다. 상처, 자존감, 불안, 행복감, 외로움, 그리움 이 모든 것들이 말투를 통해 밖으로 드러나요. 예를 들어 누군가와 대화를 하는데 상대방이 계속 말을 끊고 자기 이야기만 한다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아마 그 사람이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 말투 속에는 나를 봐줘, 내 이야기를 들어줘라는 무의식적인 외침이 숨어 있는 거예요. 혹은 대화 중에 자꾸 그래도 하지만이라는 말을 반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말투는 방어적인 심리 상태를 보여줍니다. 자신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 상대방의 말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마음이 반영된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칭찬을 들으면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라고 바로 부정합니다. 이것도 말투입니다. 자존감이 낮거나 칭찬받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의 습관적인 반응이에요. 이렇게 보면 말투는 정말 그 사람의 인생 요약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어떤 관계들을 맺어왔는지, 어떤 상처를 받았고, 어떤 기쁨을 느꼈는지가 모두 말투에 녹아 있어요. 그리고 그 말투는 단순히 과거만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현재 그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까지도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말투가 거칠어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예전보다 말투가 부드러워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말투는 이렇게 살아있는 기록입니다. 과거를 담고 현재를 드러내며 미래를 암시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런 말투의 패턴을 바꾸기 어려워할까요? 그것은 말투가 무의식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을 할 때 일일이 어떤 톤으로 말해야지, 어떤 단어를 선택해야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말이 나오죠. 그런데 그 자동이라는 것이 바로 오랜 시간 축적된 습관인 겁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반복되어 온 말하기 방식이 뇌에 각인되어 이제는 생각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너 말투 좀 고쳐봐라고 해도 당장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말투는 단순히 말하는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심리와 감정, 그리고 삶의 패턴 전체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좌절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희망적인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거꾸로 생각해보면 말투를 바꾸면 내면도 바뀔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말투는 내면의 결과물이지만 동시에 내면을 만드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부드럽게 말하려고 노력하면 그 말투는 다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긍정적인 단어를 선택하면 그 단어들이 우리의 생각도 긍정적으로 바꿔주죠. 말투와 내면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군가의 말투를 듣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의 방향성을 느끼는 것과 같다고요. 그 사람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관계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말투가 보여줍니다. 말투는 그 사람이 걸어온 길의 흔적이자 지금 서 있는 위치의 표시이며 앞으로 나아갈 방향의 힌트입니다. 그렇기에 말투를 이해한다는 것은 단순히 말하는 방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 전체를 이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말투는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투는 언제나 누군가를 향해 있고 그 말투는 상대방의 마음에 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해진 말투는 다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 속 말투의 힘입니다. 우리는 혼자 살아가지 않습니다. 가족, 친구, 연인, 동료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죠. 그리고 그 모든 관계의 중심에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투로 상대방을 대하느냐에 따라 관계의 질이 결정됩니다. 부드러운 말투는 신뢰를 쌓고 거친 말투는 거리를 만듭니다. 따뜻한 말투는 평온함을 주고 차가운 말투는 불안을 남깁니다. 말투는 이렇게 관계를 만들고 때로는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집을 나서면서 가족에게 어떤 말투로 인사하나요? 다녀올게요 라는 똑같은 말도 어떤 톤으로 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됩니다. 밝고 따뜻하게 말하면 가족은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지만 차갑고 무뚝뚝하게 말하면 왠지 모를 서먹함이 남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료에게 업무를 부탁할 때 이거 좀 해줄 수 있어? 라고 부드럽게 말하는 것과 이거 해라고 명령조로 말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같은 내용이지만 말투가 다르면 상대방이 받는 느낌이 완전히 달라지죠. 친구와의 대화에서도 말투는 중요합니다. 요즘 어때? 라고 물을 때 진심 어린 관심이 담긴 목소리로 묻는 것과 형식적으로 묻는 것은 다릅니다.
상대방은 그 차이를 느낍니다. 그리고 그 느낌에 따라 마음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죠. 말투가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부드러운 말투는 상대방에게 안전함을 줍니다.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편안해. 이 사람은 나를 존중해줘라는 느낌을 전달하죠. 그러면 상대방도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고 신뢰를 쌓아갑니다. 반대로 거친 말투는 상대방을 긴장하게 만듭니다. 이 사람과 있으면 조심해야 해. 언제 또 날카로운 말을 들을지 몰라라는 불안감을 주죠. 그러면 상대방은 방어적이 되고 점점 거리를 두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말투는 관계의 토대를 만듭니다. 부부 관계를 예로 들어볼까요? 결혼 생활이 오래될수록 말투가 중요해진다는 걸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서로에게 조심스럽고 다정하게 말했죠. 괜찮아? 힘들었지? 고마워. 이런 말들이 자연스럽게 오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말투가 달라집니다. 익숙함이 존중을 잃게 만들고 피로가 부드러움을 거칠게 만들죠. 왜 또 그래? 그러게 내가 뭘 했어. 알아서 해. 이런 말투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런 말투가 쌓이면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작은 말투의 변화가 큰 거리감을 만드는 거예요. 반대로 오랜 시간이 지나도 서로에게 부드럽게 말하는 부분은 다릅니다. 오늘 수고했어. 덕분에 좋았어. 미안해. 내가 좀 예민했나 봐. 이런 말투가 관계를 지켜줍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말투는 결정적입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말투를 고스란히 흡수합니다. 부모가 부드럽게 말하면 아이도 부드럽게 말하는 법을 배우고 부모가 거칠게 말하면 아이도 거칠게 말하게 되죠. 엄마, 이거 봐줘라고 아이가 말할 때 지금 바빠, 나중에라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하는 것과 조금만 기다려줄래? 금방 갈게라고 부드럽게 말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전자는 아이에게 내 말은 중요하지 않구나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후자는 엄마는 나를 존중해줘. 조금 기다리면 관심을 받을 수 있어라는 메시지를 주죠. 이런 작은 차이가 쌓여서 아이의 자존감을 만들고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형성합니다. 직장에서의 말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어떤 말투로 이야기하느냐에 따라 조직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해봐. 내가 놓친 게 있을 수 있어라고 말하는 것과 이것도 제대로 못해? 라고 말하는 것은 같은 지적이지만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전자는 직원에게 성장의 기회를 주지만 후자는 자존감에 상처를 냅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직원의 동기를 떨어뜨리고 결국 조직 전체에 영향을 미치죠. 말투는 이렇게 위아래, 좌우 모든 방향의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준 말투는 결국 나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는 식의 도덕적 교훈이 아닙니다. 실제로 관계는 그렇게 작동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부드럽게 말하면 상대방도 나에게 부드럽게 대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내가 존중하는 말투를 사용하면 상대방도 나를 존중하게 되죠. 반대로 내가 거칠게 말하면 상대방도 방어적으로 되거나 똑같이 거칠게 반응하게 됩니다. 내가 무시하는 투로 말하면 상대방도 나를 무시하게 되고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받은 만큼 돌려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투는 부메랑과 같습니다. 내가 던진 말의 온도가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따뜻한 말은 따뜻함으로, 차가운 말은 차가움으로 돌아오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말투로 이야기하고 있나요?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부모님에게, 친구에게, 동료에게 나는 어떤 말의 온도를 전하고 있나요? 그리고 그 온도가 다시 나에게 어떻게 돌아오고 있나요? 만약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한다고 느껴진다면 먼저 내 말투를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내가 먼저 차갑게 말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정신이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하고 싶습니다. 말투는 그 사람의 정신이자 동시에 관계의 씨앗이다. 우리가 뿌리는 말투라는 씨앗이 관계를 만들고 그 관계가 다시 우리의 삶을 만듭니다. 부드러운 말투는 신뢰라는 나무를 키우고 거친 말투는 불신이라는 가시를 만듭니다. 따뜻한 말투는 평온함이라는 꽃을 피우고 차가운 말투는 외로움이라는 서리를 내립니다. 우리는 매일 이런 씨앗을 뿌리며 살아갑니다. 말투를 바꾸면 삶이 바뀝니다. 이것은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변화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말투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드러내는지, 그리고 관계 속에서 어떤 힘을 발휘하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말투를 바꾸는 것이 곧 삶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투는 단순히 말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투는 생각하는 방식이고 느끼는 방식이며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내가 부드럽게 말하려고 노력하면 내 마음도 부드러워집니다. 긍정적인 단어를 선택하면 내 생각도 긍정적으로 바뀌죠. 말투를 바꾸는 것은 나 자신을 바꾸는 가장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말투를 바꿀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말의 속도를 조절해 보세요. 우리는 급할 때, 불안할 때, 화가 날 때 말이 빨라집니다. 그리고 빠른 말은 상대방을 긴장하게 만들고 나 자신도 더 불안하게 만들죠. 반대로 천천히 말하면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생각할 시간이 생기고 감정을 조절할 여유가 생깁니다. 오늘부터 의식적으로 조금만 천천히 말해보세요. 한 문장을 끝내고 잠깐 숨을 고르고 다음 문장을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이 작은 변화가 대화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예요. 천천히 말하는 사람은 신뢰감을 줍니다. 여유 있고 생각이 깊은 사람처럼 보이죠. 두 번째, 말의 온도를 높여보세요. 똑같은 내용도 어떤 온도로 전달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느껴집니다. 고마워라는 말도 형식적으로 하는 것과 진심을 담아 하는 것은 다릅니다. 목소리에 따뜻함을 담아보세요. 눈을 마주치고 미소를 지으며 말해보세요. 미안해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변명하듯이 하는 사과와 진심으로 하는 사과는 상대방에게 전혀 다르게 전달됩니다. 말의 온도를 높인다는 것은 말의 감정을 담는다는 뜻입니다. 기계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실어서 말하는 거죠. 이것은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하면 됩니다. 세 번째, 단어를 선택할 때 조금 더 신중해 보세요.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 하나하나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것밖에 못했어? 라고 말하는 대신 여기까지 했구나. 이 부분은 조금 더 보완하면 좋겠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맨날 그래? 라고 하는 대신 요즘 이런 일이 자주 있는 것 같아.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어볼 수 있죠. 너 때문에 힘들어라고 하는 대신 나는 이럴 때 힘들어라고 내 감정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단어를 긍정적인 단어로, 비난하는 표현을 이해하는 표현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대화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렇게 단어를 선택하다 보면 실제로 내 생각도 바뀐다는 겁니다. 네 번째, 반응하는 방식을 바꿔보세요. 누군가 나에게 무언가를 말했을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만 멈춰보세요. 바로 반응하지 말고 한 박자 쉬고 대답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짜증 섞인 말을 했다면 똑같이 짜증으로 받아치는 대신 무슨 일 있어? 라고 부드럽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비난했다면 방어하거나 반격하는 대신 내가 그렇게 느껴지게 했구나. 어떤 부분이 그랬어? 라고 물어볼 수 있죠. 이것을 의식적 반응이라고 합니다. 자동적으로 튀어나오는 말이 아니라 한번 생각하고 선택해서 하는 말입니다. 이 작은 습관이 관계를 지켜줍니다. 다섯 번째, 침착함을 유지해 보세요. 말투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침착함입니다. 급하게 말하지 않고 흥분해서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며
감정에 휩싸여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화가 나거나 억울할 때는 더욱 어렵습니다. 하지만 침착함을 잃는 순간 우리는 후회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이 격해질 때는 잠깐 말을 멈추는 연습을 해보세요. 지금은 말하기 어려워. 조금 있다가 이야기할게 라고 말하고 잠시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침착함은 말투의 품격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품격은 나 자신의 품격이 됩니다. 6번째, 칭찬과 감사를 습관화해 보세요. 우리는 부족한 것,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데는 익숙하지만 좋은 것을 말하는 데는 서툽니다. 하지만 칭찬과 감사의 말투는 관계를 풍요롭게 만듭니다. 잘했어, 고마워, 덕분이야, 당신이 있어서 좋아. 이런 말들을 자주 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이런 말들이 입에 붙으면 세상을 보는 시각도 달라집니다. 부족한 것보다 감사한 것이 더 많이 보이게 되죠. 이 모든 것들이 한 번에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말투는 오랜 시간 축적된 습관이니까요. 하지만 오늘부터 하나씩 천천히 바꿔나가면 됩니다. 오늘은 조금 천천히 말해보고, 내일은 따뜻한 단어를 선택해보고, 모레는 감사의 말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어느새 내 말투가 달라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말투가 달라지면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달라집니다. 관계가 부드러워지고 대화가 편안해지며 삶이 평온해집니다. 말투를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이 보인다. 우리는 이 문장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문장에 하나를 더하고 싶습니다. 말투를 바꾸면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뀐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 먼저 말투를 바꾸세요. 평온한 삶을 원한다면 평온한 말투로 이야기하세요. 따뜻한 관계를 원한다면 따뜻한 말을 건네세요. 존중받고 싶다면 먼저 존중하는 말투를 사용하세요. 우리의 말투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삶의 설계도입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보세요. 다음에 누군가와 대화할 때 조금만 천천히, 조금만 부드럽게, 조금만 따뜻하게 말해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당신의 하루를 바꾸고 당신의 관계를 바꾸며 결국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겁니다. 당신의 말투가 당신의 인생을 만듭니다. 오늘부터 당신이 원하는 말투로 이야기하세요. 말의 온도를 바꾸면 삶의 온도가 바뀝니다.